회색빛으로 가득한 JK그룹의 지하 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력과 부의 계급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작은 사회의 축소판과 같았다.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구역은 오직 소수의 최고위 임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의 최고급 세단들은 조용한 포식자처럼 위험을 뽐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만의 영역에 낯선 존재가 끼어드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를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며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임무는 오늘부터 시작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경력 사원으로 위장했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은 기업 내부의 비리와 위기를 해결하는 전문 해결사였다. JK그룹의 심각한 정보 유출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그녀에게 이곳은 치열한 전쟁터의 시작점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칠흑 같은 검은색의 부가치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차 앞을 막아섰다.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오만함은 숨길 수 없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눈빛,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가 바로 JK그룹의 절대 군주 강태준 회장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전용 주차 공간에 세워진 낯선 소형차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본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치려던 순간 유라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혀 위축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침착함이 엿보였다. 죄송합니다만 제 차가 나갈 길을 막고 계십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다. 주차장의 다른 직원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숨죽이는 존재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평범한 외모,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비서를 향해 턱짓을 했고 비서는 즉시 차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는 유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그 당돌한 눈빛이 각인되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한유라는 전략기획팀의 신입 팀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평범한 이력서와 조용한 태도를 보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운 좋게 JK그룹에 입사한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유라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훨씬 유리했다. 오후가 되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최근 그룹의 명운이 걸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상석에 앉은 강태준의 냉정한 시선 아래 담당 부서인 전략기획팀의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다른 임원들은 강태준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의 분노를 피하고 싶어 했고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팀장의 보고가 끝나고 침묵이 흐르던 그때 가장 말석에 앉아있던 한유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감히
회장의 면전에서 발언을 요청한 신입 사원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말씀하십시오. 강태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허락했다. 그는 아침에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 당돌한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아주 약간의 흥미가 생겼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팀장님의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에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제시하신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덮을 수 있겠지만 한 달 안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녀는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문제의 원인과 예측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개월간 담당해온 전문가들조차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전략기획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유라를 노려보았다.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모자라 이제 막 들어온 신입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유라가 제시한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장은 완벽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강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인물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평범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 조용한 모습 뒤에 감춰진 엄청난 통찰력. 그녀는 단순한 신입 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한유라 팀원이 제시한 관점에서 모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내일 아침까지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회의실을 나가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강렬한 흥미와 일종의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당신, 내 눈에 들었어. 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강태준의 눈에 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성에 균열을 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절대 군주의 관심을 끈다는 것은 그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의 회의는 JK그룹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유라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임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등장을 위협으로 또 다른 이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이 된 유라 자신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주변의 소란은 그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회의에서 던진 화두는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유도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JK그룹의 견고한 보안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 유출의 핵심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그 흐름 속에서 이질적인 조각들을 찾아냈다. 유라의 조사 방식은 일반적인 감사팀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남겨진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심리를 역으로 추적하며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정보 유출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서버 접속기로 임원들의 개인 이메일, 심지어는 삭제된 파일의 잔해까지 그녀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전무이사 최진혁이었다. 최진혁은 JK그룹의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야망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수많은 비열한 술수와 배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유라는 그의 경력과 관련된 과거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분석하며 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를 발견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위험한 포식자였다. 유라는 최진혁이 정보 유출의 배우라고 확신했다. 유출된 정보는 경쟁사에게 넘어갔고 그 대가로 최진혁은 막대한 비자금을 챙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자금은 강태준 회장을 몰아내고 JK그룹을 차지하려는 그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자금줄이 될 터였다. 문제는 물증이었다. 최진혁은 꼬리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모든 위험은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했다. 한편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비서 김 실장으로부터 한유라에 대한 1차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적당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고 몇몇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경력을 쌓다가 JK그룹의 경력 사원 채용에 합격했다. 가족 관계도 교우 관계도 그 어떤 것 하나 특별한 점이 없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게 전부인가?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어제 회의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함은 결코 이런 평범한 이력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은 특수 요원처럼 침착하고 정확했다. 네, 회장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좀 더 깊이 파악해 본 결과 그녀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들이 모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항상 한유라 씨가 퇴사한 시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그의 예상이 맞았다. 그녀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재미있군.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가 그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해결사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그녀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 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이겠지. 그는 최진혁의 야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강태준은 김 실장을 돌아보며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한유라 팀원을 주시하게.
그녀가 무엇을 하든 방해하지 말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최진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쥐새끼가 어떤 덫을 놓을지 모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게. 그리고 모든 상황은 나에게 직보하도록. 그 명령은 단순한 보호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유라라는 인물에 대한 강태준의 특별한 관심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 시각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유라라는 신입 사원 하나 때문에 자신의 계획 전체가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게 핵심을 짚어낸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과거 프로젝트 파일들을 열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사냥개였다. 그 계집애 당장 처리해. 최진혁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에서 쫓아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 그의 충실한 부하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해고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최진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멍청한 놈. 명분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녀가 똑똑하다면 그 똑똑함을 역으로 이용해야지. 그녀에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내가 직접 판을 짜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유라를 파멸시킬 교활하고 잔인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주변을 감싸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동료들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계심.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은밀하게 관찰하는 또 다른 존재의 기척. 그것은 최진혁의 감시일 수도 있고 혹은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거대한 적의 윤곽이 드러났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사방에서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위기에 익숙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고 그녀의 전략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최진혁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함정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두뇌와 야망을 건 진짜 싸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최진혁은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한유라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모든 교활함을 동원한 함정을 설계했다. 목표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다시는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그녀의 명성과 경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무대는 J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피닉스였다. 그의 계획은 며칠에 걸쳐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을 시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된 형태로 복사하게 했다. 그리고 한유라의 컴퓨터에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 그녀가 자리를 비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로그인 기록을 훔쳐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날, 프로젝트 피닉스의 중간 보고 회의가 열리기 불과 1시간 전이었다. JK그룹의 내부 보안팀이 갑자기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굳은 표정과 서늘한 분위기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보안팀장은 곧장 한유라의 자리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저희를 따라와 주십시오. 사무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로 향했다. 의심, 경멸,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유라는 그러나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고 오히려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냉철함이 엿보였다. 그녀는 최진혁이 자신을 향해 덫을 놓았음을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묵묵히 보안팀을 따라 나섰다. 감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유라의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밀 데이터가 외부의 정체불명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기록을 발견했다. 전송 시간은 바로 어젯밤, 유라가 마지막으로 퇴근한 직후였다. 모든 증거는 명백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최진혁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그녀는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침착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자신은 결코 그런 데이터를 전송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녀는 서버의 상세 접속 로그와 사무실 복도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팀은 이미 최진혁의 입김이 닿아 있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조사 끝에 서버 로그에 해당 시간대 기록이 오류로 인해 손상되었으며 CCTV 역시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에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었다고 통보했다. 유라는 완벽한 고립에 빠졌다. 적은 그녀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고는 물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까지 검토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경력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투지로 빛나고 있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한편 회장실의 강태주는 김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최진혁이 교묘하게 판을 짜놓은 이상 회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최진혁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다. 그것은 또한 한유라의 자존심과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다만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비밀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JK그룹의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과는 별개로 오직 그만이 통제하는 최정예 해커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최진혁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최근 동선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라. 아주 사소한 흔적이라도 찾아내. 그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추적 끝에 정보팀은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최진혁의 신복 중 한 명인 박 과장이 문제의 이메일이 발송되던 시각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지만 유라처럼 예리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강태주는 김 실장을 통해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이 정보를 유라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날 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혼자 남아 대책을 고민하던 유라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도 내용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첨부 파일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단 한 줄의 텍스트만 적혀 있었다. 카페 이름, 접속 시간,
그리고 하나의 MAC 주소.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범인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유출시킨 것이다. 감사팀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내부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최진혁은 너무나도 완벽한 함정을 파는데 집중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열린 징계위원회. 최진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한유라는 곳 그의 발 아래에서 무너질 터였다. 유라는 위원들 앞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감사팀의 보고서에 있는 결정적인 허점을 파고들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제자리의 컴퓨터를 이용해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위원들에게 하나의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것은 제 컴퓨터의 로그 기록입니다. 문제의 시간. 제 컴퓨터는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즉, 제 컴퓨터를 통해서는 어떤 외부 전송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유라가 어떻게 그 기록을 찾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라는 멈추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다. 범인은 제 계정을 도용하여 외부에서 접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문제의 이메일이 발송된 외부 IP 주소를 추적하고 회사 주변의 모든 통신 기록을 조사해 주십시오. 진범은 분명 그곳에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당당한 태도의 위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최진혁의 계획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형국이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던져준 작은 실마리 하나를 가지고 판 전체를 뒤흔드는 그녀의 능력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유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으로 가장 어두운 터널의 출구를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다. 징계위원회는 한유라가 던진 폭탄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과 새로운 증거 제시에 위원들은 동요했고 승리를 확신했던 최진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유라가 어떻게 자신의 계획에 허점을 파고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며 재조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의혹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위원회는 유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면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것만으로도 유라에게는 작은 승리였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적에게 반격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익명의 정보를 제공한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조력자가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건 바로 이 성의 주인 강태준 회장이었다. 유라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자신만의 반격 계획에 착수했다. 강태준이 던져준 카페라는 단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방어벽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고 그녀는 그 균열을 부수고 들어가 그의 심장을 꿰뚫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조사팀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수쳐야 했다. 그녀는 해커로서의 숨겨진 능력을 이용해 해당 카페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카페의 내부 CCTV 영상 파일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영상을 재생하자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화면 속에는 최진혁의 신복인 박 과장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초조하게 무언가를 입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면서 그의 노트북 화면이 카메라에 아주 잠깐 노출되었다. 화면은 작고 흐릿했지만 유라의 전문가적인 눈은 그것이 JK그룹의 내부 시스템 로그인 창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다. 박 과장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유라는 영상을 계속 돌려보며 박 과장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그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유라는 그가 최진혁의 또 다른 수하이자 그룹 내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인물임을 알아봤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최진혁이 주도하고 박 과장이 실행했으며 또 다른 하수인이 뒤를 봐준 완벽한 공작이었다. 다음 날 유라는 자신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감사팀이 아닌 강태준의 비서실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공식적인 경로로 제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팀장, 이 증거를 공식화하면 박 과장 선에서 꼬리가 잘릴 겁니다. 최진혁 전무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겠죠. 저는 그런 시시한 결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저는 이 무대를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최 전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직접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담대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아주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흔쾌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녀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지. 최진혁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 그는 한유라라는 여자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적의 목을 물어뜯고 심장을 꺼내려는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지원 아래 유라의 역공이 시작되었다. 그룹 내부 게시판에 프로젝트 피닉스 유출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범인이 내부 접속이 아닌 외부 카페에서 접속했으며 감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사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최진혁 라인이었던 감사팀장은 사면 촉가에 몰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갑자기 전례 없던 사내 윤리 경영 강화를 선포하며 최진혁이 담당하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고 그 사이 유라는 그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약한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나갔다. 최진혁의 충실한 부하였던 박 과장은 점점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유라는 박 과장에게 익명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일 아침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범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박 과장의 아내와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유라가 박 과장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은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감사실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는 최진혁의 지시로 한유라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그 증거로 최진혁과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부하의 손에 의해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 사건이 해결되자 강태준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보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총애는 노골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전 직원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유라가 출근하자 회사의 가장 좋은 주차 공간, 바로 회장 전용 주차 공간 옆자리에 한유라 팀장 전용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사람이 내려와 유라에게 최고급 도시락을 전달했다. 회장님을 위해 준비된 특별 메뉴인데 회장님께서 한 팀장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과 함께였다. 평범한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던 다른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다. 왕이 자신의 사람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강태준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들은 최진혁의 잔당들과 그녀를 시기하는 세력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 감히 누구라도 그녀를 건드린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독점욕과 소유욕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유라는 이런 과시적인 총애가 부담스러웠지만 그것이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진혁에게 패배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막 굴러들어온 신입 사원 하나 때문에 전 그룹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강태준이 노골적으로 한유라를 비호하고 나선 이상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신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회사라는 체스판 위에서의 싸움이 끝났다면 이제는 규칙 없는 뒷골목의 싸움을 시작할 차례였다. 그는 어두운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흥신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한유라라는 여자가 있네.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아내.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 가족, 친구, 과거의 연인,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만약 깨끗해서 건드릴 게 없다면 최진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럼 그냥 조용한 사고로 처리해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한유라의 존재는 그의 야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그는 그 걸림돌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해야만 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사냥감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위험한 사냥꾼이라는 사실뿐이었다. 한편 한유라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다시 한번 차갑게 변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의 과시적인 총애는 그녀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눈에 띄는 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최진혁 같은 남자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회사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조사는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의 자백으로 정보 유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유라는 사건의 본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최진혁이 그토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보를 빼돌린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정보의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의 행방.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최진혁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이 스크린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최진혁은 수많은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유라의 날카로운 눈은 그 흐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돈의 흐름은 한 곳에서 시작되어 여러 나라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종착지는 최진혁의 개인 계좌가 아니었다. 유라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마지막 주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청운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장학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깨끗한 단체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라가 재단의 이사진 명단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JK그룹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며 대한민국의 권력층을 움직이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다. 최진혁은 그 카르텔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고 정보 유출은 그들의 거대한 자금줄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범죄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들은 JK그룹의 자금과 기술력을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거대하고 위험했다. 이제 그녀의 적은 최진혁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를 좀먹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녀가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다면 그녀의 목숨은 말 그대로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결코 불의 앞에서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던 유라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회사 건너편 도로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한 대, 낮에도 몇 번 본 것 같은 익숙한 차량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미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을 통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선명해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적어도 2명 이상이었다. 유라는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걸음의 속도를 높였다. 발소리도 덩달아 빨라졌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해치기 위해 온 자들이었다. 어두운 골목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거대한 위협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거친 손이 한유라의 팔을 낚아챘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녀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각인된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순순히 끌려가는 척하며 상대방의 힘의 중심을 파악한 뒤 온 체중을 실어 그의 급소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의 소나기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유라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하지만 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다. 다른 쪽에서 나타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도망갈 길은 없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녀를 둘러쌌고 그들의 눈에서는 위협적인 빛이 번뜩였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처리하려는 포식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최진혁 전무가 보냈나? 고작 이런 방법밖에 쓰지 못하다니 실망스럽군. 유라는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속에서 단단하고 뾰족한 만년필을 몰래 움켜쥐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무기가 될 터였다. 남자들은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동시에 덮쳐왔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의 양쪽 입구에서 몇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나타나 불을 밝혔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골목을 대낮처럼 밝혔고 차문이 열리며 완벽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들은 유라를 덮치던 괴한들을 향해 기계처럼 그리고 무자비하게 다가갔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전문가들의 등장에 당황했고 저항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격투기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압에 가까웠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몇 차례 울리고 난 뒤 최진혁의 하수인들은 무력화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검은 정장의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이가 유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유라 팀장님, 회장님의 명령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유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최진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정예병력인 경호팀을 붙여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태준 회장이 모든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을 소집하는 긴급 회의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유도 안건도 공지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임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회의실에 모여들었다. 최진혁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부하들과 연락이 끊겨 찜찜했지만 설마 그 실패가 이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 시간이 되자 강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선 채로 모여 있는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최진혁에게 닿았을 때 그 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태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어떤 서론도 설명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이 시간부로 그룹 내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좌중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의 눈에 자신의 말을 각인시키려는 듯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전략기획팀의 한유라 팀장은 내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몇몇 임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직원을 내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거나 강태준과 JK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늘한 강철과도 같은 절대 군주의 명령이었다. 나는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는 자가 없도록 말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공포였다. 임원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어젯밤 누군가가 한유라를 건드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장이 지금 분노하여 폭발한 것이다. 강태준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적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고 뿌리까지 뽑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남자였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한유라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뱉었다. 오늘 회의는 이상입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남겨진 임원들은 한동안 충격과 공포 속에서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JK그룹 내에서 한유라를 감히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회장의 여자가 된 것이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 이후 JK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유라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쓴 모두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존재가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존경과 시기가 뒤섞인 수많은 속삭임이 오고 갔다. 유라는 이런 과도한 관심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최진혁의 잔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갑오심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이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찾으신다는 정갈이었다. 유라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절제되었지만 최고급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동등한 상대를 인정하는 존중과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서론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 대강 짐작하고 있어. 그의 말에 유라는 놀라지 않았다. 이 남자라면 자신의 위장된 신분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착한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최진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그의 뒤에는 청운재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하고 그들은 수년 동안 JK그룹을 숙주 삼아 나라를 좀먹고 있었지. 그는 손짓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최진혁의 이름은 그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약간 비켜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의 거물들이 거미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라가 밤을 새워가며 간신히 윤곽만 파악했던 부패의 실체가 그의 앞에서는 완벽한 지도의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소. 하지만 나 혼자서는 힘들어. 그들은 너무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지. 나에게는 당신의 전략이 필요하오. 강태주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다. 나와 손을 잡읍시다. 한유라 씨. 당신의 날카로운 칼과 나의 방패가 합쳐진다면 저 괴물을 사냥할 수 있을 거요. 이것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홀로 싸워왔고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되물었다.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의를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죠? 그녀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이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았다. 강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지. 처음에는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소. 당신처럼 모든 것을 걸고 불의와 싸우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나 역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겠지.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버렸소. 그러니 내 대답은 둘 다요. 그의 진솔한 대답에 유라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경계심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함께하죠. 그렇게 역사적인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날 이후 회장실은 그들만의 비밀 전쟁 기지가 되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막강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카르텔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유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을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완벽한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최진혁의 자금 세탁을 비호해주던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 황 이사였다. 그는 청렴한 공직자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카르텔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를 무너뜨린다면 카르텔의 중요한 돈줄 하나를 끊어버릴 수 있었다. 유라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강태준의 해커팀을 이용해 황 이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제주도의 호화 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가 다음 주말 정부의 공식적인 출장을 핑계로 애인과 함께 그 별장에서 미래를 즐길 것이라는 정보까지 알아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다. 유라는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흘렸다. 제보 내용은 황 이사의 비리 의혹과 함께 그가 주말에 사용할 항공편과 별장의 정확한 주소였다. 동시에 강태주는 황 이사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인에게 그가 곧 큰 스캔들에 휘말릴 것이라는 암시를 흘려 내부 고발의 형태를 띤 또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었다. 작전 당일 유라와 강태주는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공항에 잠복한 기자들의 모습과 별장 주변에 설치된 초소형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이 동시에 떠 있었다. 황 이사가 애인의 손을 잡고 공항에 나타나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같은 시각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의 차명 재산과 비리 의혹이 담긴 기사가 송출되기 시작했다. 황 이사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그는 어떤 해명도 할 수 없었고 며칠 뒤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며 몰락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늦은 밤
승리를 자축하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강태준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유라에게 물었다. 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요? 당신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유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갚아야 할 빚이 있거든요. 과거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사람에게 진 빚입니다. 그 사람은 힘 있는 자들의 부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강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다. 황 이사의 몰락은 조용했던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과 같았다. 파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대하게 일어 마침내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다. 최진혁은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은 심정이었다. 그의 뒤에 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은 더 이상 그의 무능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황 이사의 몰락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고 그 모든 책임은 이를 그르친 최진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거나.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해외에 숨겨두었던 모든 비자금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 돈은 JK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실탄이 될 터였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위험했다.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주식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싼값에 JK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전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는 한 어설픈 공격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강태준의 손발을 묶어둘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회계팀과 법무팀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강태준의 개인 비자금과 관련된 서류들을 교묘하게 위조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의 흐름을 마치 거액의 횡령과 분식 회계의 증거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는 이 가짜 증거를 카르텔과 연결된 검찰 고위층에 넘길 생각이었다. 마침내 디데이데이가 밝았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JK그룹의 주식을 향해 정체불명의 대량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쳤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하면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JK그룹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나 증발해버렸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온통 파란색으로 물든 주가 그래프와 긴급 속보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서 한유라는 미친 듯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유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의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JK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강태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이겠지. 벼랑 끝에 몰린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그는 즉시 재무팀에 연락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막대한 자금이 오고 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진혁이 팔면 강태준이 샀다. 주식시장은 두 거인의 싸움으로 인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하지만 최진혁의 공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정신없이 주가 방어에 매달리고 있을 때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차가운 얼굴로 강태준에게 다가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강태준 회장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장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비서진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수사관들은 막무가내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태준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온 약탈자들과 같았다. 언론은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부터 회사 로비에 진을 치고 있었고 JK그룹 강태준 회장 수천억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라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이 최진혁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주식시장을 공격하여 회사를 재정적 위기에 빠뜨리는 동시에 총사령관인 강태준을 법적인 함정에 빠뜨려 지휘체계를 마비시킨 것이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위기가 동시에 닥친 최악의 상황이었다. 강태준은 그러나 조금의 동요도 없이 수사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회사를 부탁하오. 유라는 그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무언의 약속이었다. 강태준은 순순히 수사관들에게 팔을 내밀었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총수가 검찰에 연행되는 충격적인 모습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자 JK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모니터 속의 광경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열릴 긴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모아 강태준을 해임하고 자신이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만 하면 되었다. 그에게 패배는 없었다. 그는 마침내 이 길고 긴 싸움의 승자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아직 한유라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하늘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회의장은 국내외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과 수많은 주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총수인 강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과 같았다. 최진혁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지난 며칠간 그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분과 우호 세력을 규합했고 강태준을 지지하던 세력은 총수의 부재와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이미 와해 직전이었다. 여론 또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태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모든 판세는 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JK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진혁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태준 회장의 혐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마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나선 구원자처럼 행세하며 주주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제 강태준 회장이 어떻게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는지 그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 거대한 스크린에 강태준의 서명이 들어간 각종 허위 계약서와 조작된 자금 흐름도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횡령의 증거처럼 보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강태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직원 복장이 아닌 날카롭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진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계집애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유라는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최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혁 전무이사님, 아주 감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그녀는 의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고 있던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장 전체에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녹음 파일에는 그가 박 과장에게 한유라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하는 내용부터 황 이사와 공모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심지어는 이번 주가 조작과 강태준 회장 체포의 모든 계획을 자신의 부하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내용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멍청한 놈들. 강태준은 이제 끝났어. 주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고 검찰의 내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JK는 이제 내 손에 들어온다. 녹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최진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의 회의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분노에 차 있던 주주들은 이제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버렸다. 최진혁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라고. 최진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유라는 그의 말을 비웃듯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박 과장이 눈물로 모든 것을 자백하며 검찰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모습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녹음 파일이 어떤 조작도 없는 원본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가 함께 나타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혁의 제국은 그의 가장 오만한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하지만 유라가 준비한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증권거래소의 실시간 시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JK그룹의 주가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가 시장에 나온 모든 매도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주가는 순식간에 원래의 가격을 회복하더니 이내 창사 이래 최고가를 경신하며 폭등했다. 최진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체 누가 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회의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그토록 감옥에 있어야 할 강태준이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김 실장과 변호인단이 함께였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당당했다. 강태준은 연단에 서서 어안이 벙벙한 최진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놀랐나, 최진혁? 네가 판 함정에 내가 순순히 빠져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좌중을 향해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의 체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유라와 그가 함께 꾸민 연극이었다. 그가 검찰에 연행된 것은 최진혁과 카르텔의 검찰 내부 조력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고 그 사이 유라는 외부에서 모든 반격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네가 시장에 쏟아낸 그 주식들 아주 고맙게 잘 받았네. 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나는 내 덕분에 내 오랜 습관이었던 경영권 안정 지분을 아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었어.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지. 네가 시장 조작을 위해 끌어다 쓴 해외 비자금은 이제 모두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네. 넌 모든 것을 잃었어. 최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모든 수싸움에서 강태준과 한유라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의 범죄 제국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최진혁과 부패 카르텔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JK그룹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청운, 재단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권력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계와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거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부패 고리는 마침내 끊어졌다.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지만 강태준이라는 강력한 선장 덕분에 흔들림 없이 항해를 계속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기회로 삼았다. 내부적으로는 최진혁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외부적으로는 카르텔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내고 오직 기술력과 정당한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겠다는 혁신을 선포했다. 위기는 오히려 JK그룹을 더욱 단단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한유라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는 JK그룹의 위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거대한 적을 뿌리 뽑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는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분쟁의 해결사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사직서를 내민 것은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조용한 오후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내민 흰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없는 JK그룹을, 그리고 그녀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긴 전우였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결말이요?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았으니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건가? 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원래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임무는 끝났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별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 남자의 곁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양팔로 그녀를 가두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임무는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소.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당신이 진 빚은 이제 다 갚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소. 당신은 내 회사와 내 인생을 구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그 빚을 갚게 해주시오. 내 평생을 걸고 말이오. 그날 밤 강태주는 그녀를 JK그룹 빌딩의 가장 높은 곳 헬리패드가 있는 옥상으로 데려갔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정막 속에서 강태주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고 심플한 열쇠가 들려 있었다. 나는 달콤한 말을 할 줄 모르는 남자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어.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내 집, 내 차, 내 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열쇠요. 오늘부터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마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소. 그는 사랑한다거나 결혼해 달라는 흔한 말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청혼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책임지겠다는 가장 강태준다운 독재적이고도 로맨틱한 고백이었다. 유라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외로웠던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쫓기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머무르고 싶은 이유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눈물을 닦으며 그의 손에 들린 열쇠를 받았다. 그녀의 대답은 한마디면 충분했다. 네. 그 짧은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막을 내리고 영원한 행복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JK그룹은 회장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고 그 소식은 최진혁의 몰락만큼이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냉혈한 총수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총애하며 살아갈지 궁금해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설처럼 회자되었다.